자, 마플 시너지 공통수학 1 행렬의 곱셈 유형 8부터 시작해 봅시다. 행렬의 곱셈 1774번 대표 유형 a 곱하기 b가 영행렬입니다. 자, 1, 2, a4 4b-2, 1 곱셈을 해 봅시다. 4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4 빵 4a 빼기 8 b 더하기 2 ab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영행렬이라 했으니까 b 더하기 2가 0, b는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ab 더하기 4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a는 2입니다. a 더하기 b는 0이 되겠네요. 자, 1776번 a 곱하기 b가 영행렬일 때 행렬 ba의 모든 성분의 합은, 자, ab와 b의 교환법칙 성립 안 하죠. 일단 ab를 곱해 봅시다. 짠짠 x 빼기 4 y 빼기 2 2x 빼기 8 2y 빼기 4 네가 영행렬이므로 x는 4 y는 2입니다. 이제 대입해서 ba를 구해봅시다. b 앞에 쓰고 a 뒤에 쓰고 짠짠 4 더하기 4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2 더하기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이건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유형 9번 행렬의 거듭제곱 구하기입니다. 거듭제곱은 반드시 규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행렬 a 빼기 b의 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이 8일 때라고 있는데 교환법칙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a제곱 빼기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자, a 빼기 b를 먼저 구합시다. 행렬 a 빼기 b는 1a 마이너스 3 2가 되겠습니다. 이걸 제곱하라 했으니까 요거를 제곱 a 빼기 b의 제곱입니다. 계산하시면 1 더하기 3a 1 빼기 3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a 더하기 2a 3a 마이너스 3a 4a 자, 모든 성분의 합은 한번 보십시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3a 사라지고 a에 1 빼기 9는 마이너스 8 이게 8이므로 a는 16이 돼야 되는데 제가 뭘 틀렸겠군요. 여기가 마이너스 a가 아니네요. 마이너스 3a 더하기 4네요. 마이너스 3a 더하기 4. 자, 그럼 모든 성분의 합은 다시 이렇게 지우고 나면 마이너스 3a에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마이너스 4. 이게 8이므로 3a가 마이너스 12, a는 마이너스 4.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80번 2차 정사각 행렬 a의 성분 aij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을 때 행렬 a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은, 자, a11, a12, a21, a22 이렇게 써놓고 11은 x제곱 더하기 1x 마이너스 2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니까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을 대입하면 1, 1은 빵입니다. 그 다음에 1, 2를 생각해 봅시다. 1, 2는 여전히 이거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니까 x에 2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4. 이번에는 i가 2일 때 생각하니까 여기 2x 빼기 2고 j가 1일 때는 1을 대입하면 되죠. 1 더하기 2 빼기 2는 1. 이번엔 j가 2일 때 생각하시면 되죠. 2를 대입하면 됩니다. 8 빼기 2는 6. 자, 이것이 행렬 a입니다. 0, 4, 1, 6. 이걸 제곱하라고 했군요. 제곱해 봅시다. 0 더하기 4는 4, 0 더하기 6은 6, 0, 4, 0, 24, 4 더하기 36은 40. 모든 성분의 합은 40에다가 10을 더하면 24를 더하니까 74. 정답은 4번. 1781번 터프 문제입니다. 2차 정사각 행렬 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 x 빼기 2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했네요. 자, A11을 1이란 걸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12는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 4, 8. 그럼 얘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3, 2, 3은 6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4. 따라서 행렬 A는 1, 2, 1, 1, 2는 2라고 적혔죠. 2, 그 다음에 2, 1, 2 다음과 같습니다. a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은, 자, a제곱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계산하면 1 빼기 10 마이너스 5 플러스 20 2 빼기 8 마이너스 10 플러스 16 모든 성분의 합은 6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82번 터프 a제곱의 1,1 성분. 자, 일단 a제곱을 구합시다. 1a제곱의 a 플러스 1의 2 1a제곱의 a 플러스 1의 2 1 더하기 a 3승 더하기 a제곱 a 더하기 1 2a 더하기 2 3a 더하기 3 a제곱의 2a제곱 3a제곱 그 다음이 좀 많네요. a 3승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 자, 1 성분은 너입니다. 1,1 성분과 2,1 성분이 서로 같다고 합니다. a 3승 더하기 a제곱 빼기 3a 빼기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 a에 1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성립하지 않죠. a에 2를 넣습니다. 왜 성립 안 하죠? 그럼 a에 마이너스 2를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에 플러스 3 빼기 2 마이너스 2를 넣어도 성립 안 해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6 빼기 2 0 되네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 됐기 때문에 a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집니다. 그 다음에 a 제곱에 2a 제곱이니까 빼기 a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실수 a 값의 합은 일단 마이너스 2고요. 여기서는 실수가 나올 수 있나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나올 수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의 두 a의 합은 1인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그럼 셋을 다 더하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유형 10입니다. 한번 개념을 정리하고 갑시다. 자, 일단 행렬의 곱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 A의 열개수와 B의 행개수가 같아야 되죠. A가 M 곱하기 N이면 행렬 AB 곱셈이 정의되려면 B는 N 곱하기 L 요 N 서로 같아야 정의된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렬 A 플러스 B의 제곱이나 세제곱이나 혹은 AB의 제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에서의 계산법칙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라고 알고 있죠. A제곱, B제곱 이게 아니다. 그러나 결합법칙, 분배법칙 성립하고 곱의 실수배 성립합니다. 곱이 정의되는 세 행렬 ABC와 영행렬 O에 대해서 A, B 둘 다 영행렬이 아니어도 곱하면 영행렬이 되는 AB는 존재할 수 있고 A가 영행렬이나 B가 영행렬이면 곱셈했을 때 영행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라고 해서 반드시 1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라고 할 수 없다. 1784번 대표 문제. A가 다음과 같고 A 플러스 B가 다음과 같다. 그럼 우린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B 행렬에서 A 행렬을 빼면 되는 거죠. 3-1에 2, 1 빼기 1, 3에 2, 1 하시면 2에 마이너스 4 빵에 1 빼기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B를 이용해서 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A제곱 더하기 AB를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A 곱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하시면 분배법칙은 분명히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A 행렬과 A 플러스 B 행렬만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이 문제는 이렇게 갑시다. 기왕이면 B를 구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3 더하기 6, 9, 6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모든 성분의 합은 13에다가 3 빼고 2를 더하니까 12가 되겠습니다. 자, 행렬 AB에 대해서 다음 성분의 모든 합을 했는데 얘는 분배법칙이 적용됩니다. 앞에 A제곱이고 뒤에는 BA죠. AB가 아닙니다. 빼기 요거는 B제곱이죠. 그 다음에 AB죠. 이거는 따라서 BA와 AB는 서로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물론 확인해보면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정개한 것을 이용해서 구할 수는 없을 거고요. 아니 없는 건 아니죠.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냥 A 플러스 B 곱하기 A와 B 플러스 A 곱하기 B를 직접 하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 행렬은 0에 1에 3에 5가 될 것이고 A를 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입니다. 계산합시다. 0 더하기 1, 0 더하기 5, 0 더하기 4, 27 더하기 20.
그 다음에 b 더하기 a는 마찬가지 같은 행렬이고요. 거기다가 b를 곱합시다. 0 더하기 2, 0 더하기 10, 0 더하기 1, 마이너스 24에 5.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겠죠. 빼면 1 빼기 2, 4 빼기 1, 5 빼기 10, 47 빼기 19. 모든 성분의 합은 69에서 6을 뺐네요. 63, 5번입니다. 1787번 대표 문제. 행렬 AB의 합과 차를 알고 있습니다. 뺄셈을 알고 있습니다. 행렬 A 곱하기 B의, 자, A 곱하기 B를 원하고 있네요. 지금 합과 차를 알고 있으니 연립하여 A, B를 각각 구하도록 합시다. A 더하기 B와 A 빼기 B에 대해서 각각 서로 변끼리 더하기를 하면 2A가 나오겠죠. 행렬에 덧셈을 하면 4, 2에 6,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배한 실수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는 2, 1에 3,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성분에서 이 행렬의 저 식에서 요 식을 빼도록 합시다. 빼면 이번엔 2b가 나오겠죠. 2b는 1 빼기 3, 2 빼기 0, 2 빼기 4, 3 빼기 3.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에 1에 마이너스 1에 0이 되겠습니다. 이제 a와 b를 곱하기를 해봅시다. 2, 1에 3, 3. 마이너스 1, 1에 마이너스 1 빵. 곱셈.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2, 3에 모든 성분의 합은 마이너스 4. 정답은 1번이네요. 제 2행이네요. 제가 낚였습니다. 모든 성분의 앞에 2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못 봤습니다. 2행의 모든 성분은 여기죠. 마이너스 3이네요. 수정합니다. 1789번 최답 인출. x 플러스 2y 행렬과 2x 빼기 y 행렬을 할 때 다음 구에서 2,2 성분을 보세요. 그러면 둘을 연립방정식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을 2배 하겠습니다. 실수배했기 때문에 6, 4, 마이너스 4, 6이 돼야 됩니다. 2x 빼기 y 행렬을 알고 있죠. 그러면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5y 행렬의 값을 알 수 있습니다. 빼면 10에 5에 마이너스 5에 6에 빼기 1. 따라서 y 행렬은 2, 1에 마이너스 1, 1입니다. 이제 x 행렬을 알아봅시다. y 행렬을 알면 2x 행렬은 y 더하기 요놈이죠. y랑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2의 빵에 2가 됩니다. 따라서 x 행렬은 마이너스 1, 0, 0,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y 곱한 행렬은 자 여기다가 한번 y를 한번 써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x,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를 한번 써주시고요. 그럼 이건 yx가 되겠죠. yx. 자, 위에 거는 마이너스 2, 1, 1, 1. 요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자, 둘이 더하면 2,2가 어디냐 물었으니까 2,2는 더하면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곱셈 단위 행렬과의 관계를 보는 거죠. 어떤 2차 정사각 행렬 A와 단위 행렬 마찬가지 2 곱하기 2겠는데 단위 행렬을 곱하신 것은 교환 법칙이 적용되고 자기 자신이 나온다. 단위 행렬은 자기 자신을 계속 거듭 제곱해봐야 계속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행렬이죠. 1791번 대표. 자, A 플러스 B는 2를 만족합니다. 그럼 우린 B를 구할 수 있고 A 빼기 B의 2열의 모든 성분의 합은 자, B는 22-A 행렬이고 22는 2, 0, 0, 2 A는 마이너스 1에 2, 마이너스 3에 0이므로 3 빼기 2 플러스 3, 2 자, A 빼기 B를 하라고 했네요. A 빼기 B는 A에서 B를 빼면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6, 0 빼기 2, 마이너스 2 이므로 2열의 모든 성분의 합은 4와 마이너스 2이므로 2가 되겠습니다. 정답 2. 1794번 최답 인출. A 3승하면 A가 되고 A 4승하면 2가 성립한다. 계산을 해서 직접 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기서 1로 갈 때 양변에 A를 곱합니다.
그럼 A 4승은 A 제곱이란 얘기죠. 자, A 3승은 A이므로 양변에 A를 곱하면 A 4승은 A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A 4승은 단위 행렬 2라고 했습니다. 결국 A 제곱이 2란 얘기죠. 멀리 갈 거 없이 A 제곱은 2라는 사실로부터 가봅시다. A 제곱 빼기 3, 3A 더하기 3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플러스 B 제곱 계산 확인. 자, 다음이 단위 행렬이라 하였으므로 너는 1입니다. A 제곱이 4입니다. A는 풀마 2죠 현재. 얘도 1입니다. B 제곱은 4, B도 풀마 2죠. 그런데 너 0 돼야 됩니다. 네가 0 된다는 것은 A가 B랑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A랑 B랑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은 1795번 터프 문제입니다. 행렬 A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2차 정사각 행렬 XY가 존재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간단히 나타낸 것은 일단 두 식을 연립해 봅시다. 3X 더하기 2Y가 A라 했고 두 번째 식을 2배해서 2X 더하기 2Y는 2라고 둔다면 뺐을 때 X는 A 빼기 2E. 두 번째 3X 더하기 2Y가 A에다가 뒤에 식을 3배 합시다. 3X 더하기 3Y는 3E. 빼면 아래에서 위를 뺐습니다. Y는 3E 마이너스 A. X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E. Y제곱은 9E 마이너스 6A 플러스 A제곱.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3E가 되겠습니다. 이때 행렬 A에 대해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A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D에 A. AD 마이너스 BC에 단위 행렬 1을 곱하면 0행렬이 된다 했고 A 플러스 D가 현재 5입니다. AD 마이너스 6에 빼기 마이너스 12, 6E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2배 했을 때 관계가 보이네요. 2A제곱 빼기 10A 플러스 12E가 여전히 단위 0행렬이므로 이 식의 간단히 한 값은 단위 행렬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796번입니다. A 플러스 B는 단위 행렬 2가 되고 A 3승 더하기 B 3승은 다음을 만족할 때 A 곱하기 B의 2열의 모든 성분의 합은 보시면 우리 두 행렬의 합을 알고 있는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곱셈을 알아보라는 거죠. 우리 실수 세계에서는 A 3승 더하기 B 3승과 A 더하기 B, AB 이 셋이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근데 행렬에서는 그게 안 되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라고 실수에서는 쓸 수 있지만 행렬에서는 그렇게 쓸 수 없는 이유가 곱셈의 교환 법칙, 즉 행렬 A와 행렬 B의 곱이 행렬 B와 행렬 A의 곱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 조건이 주어졌다면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봅니다. A 더하기 B가 2라고 했는데 양변에 이쪽에서 A를 곱해봅니다. 그럼 AB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A 곱하기 A 플러스 B 하면 A 곱하기 2는 A와 같아야 되겠죠. 즉 A제곱 더하기 AB는 A와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D에서 A를 곱해 보겠습니다. A 더하기 B에다가 A를 이렇게 곱해 봅시다. 그래도 마찬가지 A죠. 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이번엔 BA가 A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AB와 B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특수하게 A 더하기 B가 항등 행렬이 되었고, 그럼 단위 행렬이 되었고, A 더하기 B는 2에서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같다라는 특수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 3승 더하기 B의 3승을 다음과 같이 모두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2라고 했습니다. 결국 2의 세제곱은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3AB에 A 더하기 B가 2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따라서 A 곱하기 B 행렬은 A 3승 더하기 B 3승에다가 빼기 2 한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다. A 3승 더하기 B 3승 빼기 2를 한 결과를 바로 적어 봅시다.
3을 4에서 1을 빼면 3 0 마이너스 2에서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1 즉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0에 1 이렇게 되겠습니다. 2열의 성분은 1열 1행 2열 여기 모든 성분의 합은 0이 정답이겠네요. 다음은 유형 13 행렬의 곱셈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연관지어서 문제가 나옵니다. 1797번 대표. 다음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 하자. A에 대해서 다음 제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A 더하기 D의 값은 자 행렬 A를 제곱합니다. 그런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A 제곱 빼기 A 플러스 D A AD에 마이너스 BC 2는 영행렬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7이죠. A제곱 빼기 7A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방행렬이 됩니다. 즉 A제곱은 7A 더하기 2E 7A는 7알파 그런데 2를 더하니까 2 그 다음에 7 여기는 7 그 다음에 마찬가지 7베타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을 때 A 더하기 D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A와 D를 더하면 7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4가 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7이었기 때문에 49에 4를 더하면 5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켈리 해밀턴을 쓰지 않고 그냥 제곱해도 뭐 큰 문제 없고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798번 최답인 줄 두근 알파 베타를 할 때 다음 곱의 모든 성분의 합은 이거 그냥 곱하죠. 이렇게 알파 베타 그 다음에 0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고 알파 베타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16 빼기 마이너스 2 16 더하기 2는 18이 되겠군요. 정답은 5번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16 여기 왜 플러스 2가 돼 있습니까? 마이너스 2인데 에이 여기 18이고요. 여기 18이고 더하면 마이너스 2죠. 16 다음 1800번 터프 행렬 A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라. 행렬 AB 구해봅시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여기 빵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여기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거 1 됐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이기 때문에 3승 더하기 3승은 2의 3승 8 빼기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 14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성분의 합은 16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도 뭐 설명이 길지만 2차 함수 문제입니다. 행렬로 표현된 2차 함수 문제.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위에 점 p가 있고요. 두 행렬 ab가 있는데 행렬 ab 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fx를 하자. 일단 ab를 구합시다. x 마이너스 y x 3y 계산하면 요렇게 죠. x제곱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3xy 마이너스 3y제곱 이때 모든 성분의 합은 x제곱 빼기 3y제곱 플러스 2xy입니다. 그게 fx인데요. x에 관한 식으로 주인공을 바꾸겠습니다. y 대신에 2 빼기 x를 대입합시다. y 대신에 2 빼기 x 대입하면 x에 관한 2차식이죠. x제곱 3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4 2x제곱 1차항은 마이너스 플러스 12x 플러스 14x 상수항 빼기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너의 최대값을 구하라고요? 잠시만요. 왜 이렇게 나왔죠? 빼기 3x제곱 빼기 2x제곱 여기 계산 틀렸네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 맞군요. 그래야 최대값이 나오겠죠. 자 x제곱에 2분의 7x 따라서 마이너스 4에 x 빼기 4분의 7에 계산이 이렇게 더럽나? 뭐 계산 잘못한 게 있을까 봐 다시 봅시다. 여기 14x 아니네요. 그죠? 뭐 계산이 이렇게 많이 틀렸습니다. 16x네요. 16x 계산을 이렇게 많이 틀려가지고 자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되겠네요. 4 마이너스 16 플러스 4 x가 2일 때 최대값 4가 되겠습니다. 자 ABC 행렬 곱했습니다. 순서대로 x에 마이너스 1
1, 0에 마이너스 4, 2에 C는 X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 거 먼저 곱해 봅시다. X 더하기 4. X 더하기 4. 뒤에 거 마이너스 2. 자, X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X제곱 더하기 4X에다가 플러스 2. 그냥 실수 한 개짜리 나오죠. 자, 요것은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빼기 2. X가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가진다. A 더하기 M은 2번입니다. 1803번 행렬 A에 대하여 X 0 이상 Y 0 이상 X 더하기 Y는 4일 때 A 성분의 최대값 최소값 A는 일단 XY에 1, 2, 마이너스 1, 1 요렇게 X 빼기 Y 2X 플러스 Y 자 요거하고 또 XY 곱해야 됩니다. X 빼기 Y X 빼기 Y와 2X 더하기 Y X와 Y X제곱 빼기 XY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이네요. 즉 X제곱 플러스 XY 더하기 Y 제곱인데 Y 대신에 4-X를 대입하겠습니다. 4-X 4-X의 제곱 그러면 빼기 X제곱 날라가고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X 상수항은 16 따라서 X 빼기 2의 완전제곱 플러스 2인데요. 12인데요. X가 0 이상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Y는 4 빼기 X에서 Y도 0 이상이라 했기 때문에 X는 4 이하이고요. 0 이상입니다. 그죠? X가 0하고 4 사이입니다. X의 2일 때 최소값까지죠. 그리고 2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0이나 4에서 최대값까지입니다. 0일 때 16이죠. 따라서 16 빼기 12는 4. 1번이 정답입니다. 1804번 다음 중 곱을 정의할 수 없는 것은 A는 1 곱하기 2, B는 2 곱하기 1, C는 2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A와 B의 곱셈 가능하죠. B와 A의 곱셈은 1, 1 가능합니다. A와 C의 곱셈 1 곱하기 2와 2 곱하기 2 곱셈 가능합니다. C 곱하기 A는 불가능합니다. C 곱하기 B는 2 곱하기 2와 2 곱하기 1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 됩니다. 다음 1805번 최답인 줄. 곱 BAC가 정의가 될 때라고 했네요. BAC가 A는 2 곱하기 3행렬입니다. 곱 AB가 정의되는 행렬 B가 존재한다. 자, 여기 보시면 B 곱하기 A가 가능했죠. B 곱하기 A가 가능하다는 것은 B의 열의 수는 2였다는 거죠. B는 M 곱하기 2 행렬이라 할 때 이 둘이 같아야 정의됩니다. 그런데 A 곱하기 B라는 것은 A는 2 곱하기 3이고 B는 M 곱하기 2입니다. 행렬이 정의되려면 M이 3이면 되죠.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M이 3이면 되므로 이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그 계산 결과하고 C랑 또 곱셈이 돼야 되죠. 자, BA 계산 결과는 M 곱하기 3이 됩니다. 이때 그걸 C하고 곱셈이 가능했다는 것은 C가 3 곱하기 L꼴이라는 거죠. C는 3 곱하기 L꼴입니다. 이때 C 곱하기 A가 정의되는 C가 존재하느냐 했는데 C는 3 곱하기 L이고 A는 2 곱하기 3이므로 L이 2라면 또 존재합니다. 곱 BC가 정의되는 B는 M 곱하기 2라고 했고요. C는 3 곱하기 L이라 했습니다. BC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1806번 터프 문제입니다. 행렬 M에 대해서 MA 플러스 B 행렬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렬 B의 모든 성분의 합이 18일 때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세요. 자, M은 2 곱하기 1 행렬이죠. 그리고 A가 있을 겁니다. A는 1 곱하기 뭐시기 행렬인데 B랑 더하여 2 곱하기 2가 되었으므로 B도 2 곱하기 2 행렬이어야 하고 MA 행렬도 2 곱하기 2가 되어야 하므로 M은 1 곱하기 2 행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 곱하기 2 행렬이므로 A는 A11, A12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M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MA 계산을 해보시면 MA는 4 곱하기 A11
4 곱하기 A12 마이너스 5 A11 마이너스 5 A12 요게 MA 행렬입니다. 자, 여기다가 B 행렬을 더하였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B를 더하였더니 그 계산 결과가 이 행렬이 된 거죠. 그러면 A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뭐냐고 물었는데 결국 MA 행렬과 B라는 행렬의 합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과 마이너스 6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MA 행렬인 이 행렬의 모든 성분과 B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이 이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과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 B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18이라고 했고 A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여기 마이너스 A11과 마이너스 A12 이게 MA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입니다. 요 행렬의 합이 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 마이너스 6이네요. 6과 같아야 됩니다. 즉 요것이 성분의 합이 마이너스 24가 되어야 하므로 결국 A11과 A12가 24라는 걸 알 수 있고 A 행렬의 모든 성분이라는 것은 A1과 A12 자체이므로 모든 성분의 합은 24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렬의 덧셈에서 같은 사이즈끼리 덧셈을 해서 나오게 되어 있고 이때 성분의 합을 가지고 모든 성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행렬의 모든 성분과 이 행렬의 모든 성분은 더하면 새로운 이 행렬의 모든 성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24입니다. 자, 유형 16번이고요. 행렬의 거듭제곱에서 A의 n승의 추정, 행렬의 규칙 찾기에 관한 유형입니다. A가 정사각 행렬이고 MN이 자연수라면 A의 n승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죠. A의 m승과 A의 n승의 곱은 A의 m 플러스 n승과 같이 지수법칙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이런 지수법칙 실수에서의 지수법칙과 똑같습니다. 행렬의 거듭제곱의 추정입니다. 추정. 말 그대로 좀 수학에서는 약간은 수학적이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정. 엄밀하게 맞다라고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매우 강력하게 귀납적으로 추정된다고 그럼 증명하려면 사실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까지는 요하지 않고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 좋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요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애들을 n승 하면 요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사실 뭐 기억해야 된다기보다는 자주 나와서 알게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거듭 제곱해보면 여기에 a 제곱했더니 2a 세제곱했더니 3a가 되네. 그러면 n제곱하면 na가 되겠네. 이렇게 추정하자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 대각 성분들은 1로 되어 있고 대각 성분이 아닌 다른 곳에 0과 또 다른 어떤 수가 있을 때 또 제곱하면 n배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유형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지금 당장의 현역들은 그러니까 지금 뭐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이제 외울 정도로 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선행 개념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거듭 제곱을 해봐라. 여러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AD-BC가 0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래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A제곱의 마이너스에 A 플러스 D에 A까지 썼는데 AD-BC가 0이기 때문에 뒷부분이 0이 되어서 결국 이렇게 만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A의 제곱이 A 플러스 D에 A 이렇게 표현되니 따라서 양변에 A를 또 곱하면 A 세제곱은 A 플러스 D에 A 제곱이 될 거고 A 제곱이 A 플러스 D에 A니까 결국 A 플러스 D가 두 개의 A 이런 식으로 해서 A를 한 번씩 계속 곱할 때마다 이 차수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전달하면서 A 플러스 D가 차수가 올라가는 이런 유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저는 이제 외우지 말고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도 이제 그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 행렬의 거듭제곱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이 계속 곱해보면 된다. 다만 세제곱, 네제곱 정도까지 해봐라. 제곱까지만 했을 때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 이런 것들 자, 참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1807번입니다. 자, 다음 액렬 A에 대해서 A 8승은 다음과 같다.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거듭 제곱을 직접 해보는 방법입니다. 연령 3일 1 3 더하기 3 3 더하기 3 해서 3이 2개 생겼죠. 여기 다시 0 1 해보니까 1, 0, 1은 변하지 않고 여기가 2배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제곱을 해봅시다. 방금 했는 거 3 곱하기 2에다가 다시 A를 곱해봅시다. 1 변하지 않죠. 이쪽도 0 변하지 않습니다. 저쪽도 1 안 변합니다. 그럼 이쪽은 3 곱하기 2에 1 곱한 거에다가 1 곱하기 3 그래서 3이 3개가 됩니다. 아, 3이 2개, 3개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A 자리는 3이 8개인 자리구나. 그래서 38, 24이구나 알 수 있다. 자, 1808번 행렬 A 대각성분은 1이고 나머지 1, 0 A의 n승의 모든 성분의 합. 자, A의 n승을 조사해 봅시다. A의 제곱부터 조사합니다. 1, 1에 0, 1, 1, 1에 0, 1 1 이쪽도 보니까 이거는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이 두 개 있네요. 이쪽 0 이쪽은 1 아하 A 세제곱 방금 했는 거에다가 1, 1, 0, 1을 곱해봅니다. 1 다시 이거는 1 더하기 2에서 3 이건 0 이건 1 아하 요게 1, 2, 3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n승은 1, 0, 1에 이게 n이구나. 성분의 합이 100이 된다는 것은 n이 98이라는 얘기겠죠. 4번입니다. 1811번입니다. 최다 빈출 행렬 A를 다음과 같다. A의 10승의 모든 성분의 합은 자 A를 봅시다. 2, 빵, 빵, 빵입니다. 그러면 A의 제곱은 2000, 2000, 이 아니죠? 맞죠? 아, 맞네. 맞습니다. 224. 자, 224. 이게 2의 제곱인지 그냥 2 곱하기 2인지 확실치 않잖아요. 나머지는 모두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곱까지 가봅니다. 자, 4000과 A의 곱하면 4, 2, 8 아하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아니라 2의 제곱 2의 세제곱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한 개를 더 곱한다면 16으로 가겠죠. 아하 그래서 A의 10승은 2의 10승의 빵빵빵빵이었겠구나. 즉 1024였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1813번 터프. 자,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A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이때 요거는 모든 성분의 합이 100이 된다. 일단 A부터 정리해 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0입니다. 얘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고 알파 베타 2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배의 알파 베타니까 0이 되겠네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는 2분의 2 이건 1 이렇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A 제곱은 빵빵 11 빵빵 11 빵빵 1 어허 A를 제곱했더니 A랑 같네요. A의 제곱이 A랑 같았습니다. 그럼 A 세제곱은 A 제곱이랑 같을 거고 또 A랑 같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 모든 놈들은 다 A다. 다 A니까 A를 N개 더한 겁니다. 자, NA가 되겠죠. NA는 A의 성분의 합의 N배가 될 거 아닙니까? A의 성분의 합은 2입니다. 따라서 NA의 성분의 합 2N이 되겠습니다. 2N이 100이므로 N은 50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1814번 터프 문제 행렬 AB에 대해서 다음의 모든 성분의 합이 1025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은 일단 여기 BA의 N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BA를 한번 곱하기를 해봅시다. BA 1 빵 1 빼기 2
빵 2 이렇게 생겼네요. BA는 현재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BA를 n승 했다고 하니까 BA 1승과 BA 2승. 자, 이제 BA의 제곱을 해봅시다. 1 1 0 2 1 0 2 그래서 1 빵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네요. 그 다음에 2 4. 자, 아직까지 BA 제곱까지는 규칙을 발견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1, 0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하고, 그 다음 좀 더 살펴보면 여기 2, 4, 그 다음이 6이거나 8이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수는 밑에 있는 수보다 절대값은 1이 작고 부호는 반대다, 이런 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한 번 더 곱해봅니다. BA 세제곱 1, 3, 0, 4에다가 BA를 곱합니다. 그래서 1, 0, 여전히 1, 0은 똑같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여기는 8. 아하, 이제 규칙 발견됐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자, 1, 0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8은 2, 4, 8. 2의 거듭제곱으로 나오고, 위에 있는 이 부분은 부호는 반대고 절대값이 1 작다. 따라서 BA의 n승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1, 0에 요거는 2의 n승으로, 얘는 2의 n승을 부호를 바꾼 다음 여기다가 1을 더해라. 그죠? 그래서 얘가 8이면 8, 마이너스 8로 바꾼 다음 1을 더해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에다가 B의 A의 n승을 곱합니다. A에다가 다음을 곱해 봅니다. 결과는 1, 0, 마이너스, 이거 아니죠. 요거는 2의 n승이네요. 2의 n승. 제가 잘못했네요. 이거는 마이너스 2의 n승. 자리가 없어서 좀 옆으로 좀 옮깁시다. 요거를 옆으로, 여기로 갑시다. 여기로. 자, 이쪽은 마이너스 2의 n승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의 n승이 되어 1이 되죠. 그래서 1. 그 다음에 2의 n승입니다. 자, 요게 요만큼의 계산 결과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b를 곱할 차례죠. 자, 1, 1에 0에 2의 n승에다가 b 1, 마이너스 2, 0, 2를 곱해 봅시다. 1,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 플러스 2, 빵, 2의 n 플러스 1승. 자, 이렇게 표현되네요. 자, 얘의 모든 성분의 합이 1025라 했는데, 모든 성분의 합은 2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1이 1025가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네가 1024가 되기 위해서는 n이 9가 되어야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유형 17은 특별히 a를 n승 하였더니 단위 행렬 2가 된다라는 그런 유형입니다. 우리 함수를 보면 합성함수를 공부한 학생이라면, 자, 이건 공통수학 2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합성함수를 공부한 학생이라면 함수를 n번 합성하였더니 항등함수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면 그 다음 f의 n 플러스 1은 f가 되는 거였죠. 마찬가지입니다. 행렬 a를 n번 거듭 제곱했더니 2가 되었다. 그러면 a를 한 번 더 곱하면 다시 a가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번 거듭 제곱해서 2가 되거나, 혹은 2가 아니라 k2가 되는, 2의 실수배인 k2가 되는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면 굉장히 거듭 제곱의 추정이 쉬워진다라는 내용입니다. 1815번 대표 봅시다. a의 n승은 k2가 되는 그런 백이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라. 일단 a의 제곱을 구해봅니다. 자, 1, 마이너스 1, 빵, 1, 1, 2, 빵, 빵,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1, 빵. 제가 이 부분을 계산을 잘못했네요.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 세제곱 구해봅시다. 0, 마이너스 2에 2빵, a. 자, 0에 마이너스 2, 2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한 번만 더 곱해봅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에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재미없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4 2에 마이너스 2 빵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 빵. 오, 재밌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좋습니다. 이거 바로 마이너스 4의 2죠. 자, a의 4제곱이 마이너스 4, 2를 만족했습니다. 즉 n이 1, 2, 3까지는 k의 단위 행률이 아니었는데 4제곱 했더니 드디어 마이너스 4, 2가 나왔고, 그 말은 a의 8승, 즉 요거를 거듭제곱하면 요거의 거듭제곱인 16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8승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8승 하기 전에는 a의 5승은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안 나왔던 것처럼 안 나오다가 a 8승하면 16이가 돼서 만족한다는 거죠. 자, 혹은 a 4제곱에 세제곱하면 a 12승은 마찬가지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인 마이너스 64, 2의 세제곱이니까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말은 n은 4의 배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4의 배수, 100이하의 4의 배수니까 25개가 있습니다. 본 문제를 이렇게 해서 규칙을 발견하면 되는데, 케일리 해밀턴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 a제곱에 a 플러스 d 2입니다. AD 마이너스 BC 플러스 2E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제곱은 2A 빼기 2E입니다. 여기에 A 한 개 더 곱해보죠. A 세제곱은 2A제곱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근데 A제곱이 2A 마이너스 2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렇게 대입하면 4E 빼기 2A, 2A 마이너스 4E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이번엔 A 4제곱을 구해봅니다. 여기다 A를 곱합니다. 2A제곱 빼기 4A가 되고요. A제곱 대신에 다시 2A 빼기 2E를 넣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드디어 4A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4E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식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1817번 그런 의미로다가 케일리 해밀턴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빵입니다. 그래서 1창 사라지고요. ad 빼기 bc 1이죠. 그래서 플러스 2가 0행렬입니다. a제곱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a의 4제곱은 2이며 a 6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겠습니다. A의 2025승과 2026승, 즉 홀짝만 중요한 것이죠. 홀이면 어떻게 됩니까? A 세제곱은 마이너스 A와 같이 나타낼 거고요. 짝이면 그때는 단위 행렬 2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것만 이게 되겠죠. 자, 2025라는 것은 A의 제곱을 1012번 제곱한 다음에 A를 한 개 더 곱한 겁니다. A 제곱이 마이너스 2인데 짝수번 거듭 제곱하면서 2가 됐을 거고요. 2A, 즉 2025승은 A가 됩니다. 이건 A. 그럼 2026승은 거기다가 A를 더 곱한 마이너스 2,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2027승은 다시 A를 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리고 2028승은 더 거기다 A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A제곱인데 A제곱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2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합은 0행렬이 되고 성분의 합은 0이 되겠습니다. A제곱이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사실상 A 세제곱은, 자, 연속하는 A의 행렬의 그 거듭제곱을 표현해보면 A를 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4제곱을 곱하면 다시 A를 더 곱한 셈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A제곱인데 그건 2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다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2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시 A가 나타나서 연속하는 4개를 더하면 마치 I 플러스 I제곱 플러스 I 세제곱 플러스 I 4제곱을 더하면 0이 되듯 0행렬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1819번입니다. A의 101승, A의 102승 그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 행렬 A의 거듭제곱의 규칙을 발견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특히나 A 플러스 D가 0이기 때문에 케일리 해밀턴을 쓰면 좀 더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0이므로 1차항은 없고요. AD 마이너스 BC
1입니다. 플러스 2가 영행렬인 위 행렬과 같은 규칙을 가집니다. 따라서 a제곱이 마이너스 2이면 a 세제곱은 마이너스 a가 되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a의 101승이라는 것은 a제곱을 50승 한 다음에 a를 곱한 것입니다. 즉 마이너스 2를 50승하여 2가 되었기 때문에 101승은 a가 되고 102승은 a제곱인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본 문제는 a 행렬 곱하기 마이너스 3, 2 하고 a 102승인 즉 마이너스 1 빵빵 마이너스 1 행렬과 마이너스 3, 2의 곱. 자, 각각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6 플러스 10 4가 되고요. 3 빼기 4 마이너스 1 3 얘는 마이너스 2. 따라서 이걸 더하면 7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정답 4가 되겠습니다. 자, 2011년도 고3 나형 29번 문제였습니다. 터프 28번 1821번. 자, 행렬 성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2차 정사각 행렬이죠. 그러면 행렬 A는 1, 1을 0이고 1, 2는 마이너스 1 2, 1은 1, 2, 2는 0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A 플러스 D가 0이죠. 따라서 케일리 해밀턴을 한번 써봅시다. AD 마이너스 BC.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는 똑같은 유형입니다. 이것은 연속하게 4개를 잡으면 0 된다, 영행렬 된다는 것을 아까 확인했죠. 그래서 A부터 A 4제곱까지 쪼르륵 더하면 영행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가 아니라 A제곱부터 연속하는 4개를 잡아도 0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아까처럼 복수수 허수 단위 i의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였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항의 개수가 2010개입니다. 2010개를 4개씩 짝을 짓습니다. 2010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죠. 나머지가 2가 되기 때문에 2개가 남습니다. 4개 묶음하고 2개 남습니다. 2개가 남는데 뒤에 2개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앞에 2개 a와 a제곱을 생각하면 되고, 결국 준식은 a 더하기 a제곱과 같습니다. a 더하기 a제곱, a 더하기 a제곱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a 빼기 2 행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a 빼기 2 행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겠네요. 2,1 성분은 2행 1열의 성분은 1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뭐 유형을 달리 두었지만 1822번 별로 다르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행렬 A 거듭제곱을 해봅시다. 자, 일단 A제곱 4 빼기 7 14 빼기 21 마이너스 2 더하기 3 마이너스 7 더하기 9. 뭐 딱히 없네요. 그러면 일단 뭐 이건 변하지 않았고 요건 좀 변했는데 일단 세제곱부터 가봅시다. 여기다가 a를 곱합니다. 6 빼기 7 14 빼기 14 14 빼기 14 마이너스 3 더하기 3 마이너스 7 더하기 6. 아주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이게 바로 마이너스 2이기 때문이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그럼 몇 제곱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건데,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2를 먼저 만들어야 되죠. 2를 만드는 최소의 거듭제곱은 6이겠습니다. A의 6승은 2가 됩니다. 따라서 A의 7승이 바로 A가 되는 최소의 자연수입니다. 그런데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라고 하였으므로 결국 여기는 7승에서 A가 되었기 때문에 13승 하면 A가 되겠죠. 왜냐하면 A 6승이 2고 A 7승이 A입니다. 그러면 2를 곱한 A의 13승은 다시 A가 되겠죠. 그게 최초의 두 자리 자연수 되겠죠. A의 6승이 2이기 때문에 A 13승이 A가 되면 그 다음엔 A 19승이 또 A가 됩니다. 13으로부터 6씩 계속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저런 N은 13 더하기 6K꼴의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라는 것이 0부터겠죠. 0을 넣으면 13이 나올 거고요. K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느냐? 한 80, 15 하면 크네요. 14까지 하면 97 만들 수 있네요. 즉 15개의 K가 존재하므로 N도 15개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2가 되는 최초의 거듭제곱, 최소의 n은 6입니다. a 6승이 2죠. 2를 만들고 나면 a 7승이 a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2가 되는 6승을 곱하기를 하면 13승이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13승과 6승을 곱하면 19승이 a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 외의 것은 a를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자리 자연수는 13으로부터 6씩 키워나간다. 13 더하기 6K 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뭐 케일리 해밀턴을 이용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823번 최답 인출. 행렬 A에 대해서 A의 n승이 모든 성분의 합이 2가 되도록 하는 배기와 자연수의 네 개수는. 자, 이번엔 케일리 해밀턴 한번 써볼까요? A제곱에 A 플러스 D가 1이므로 빼기 1A AD 마이너스 BC 플러스 1이네 플러스 1 2가 0 행렬이 됩니다. A제곱은 A 마이너스 2 행렬이고요. A 세제곱은 A를 곱하면 A제곱 빼기 A가 되고, A제곱은 A 마이너스 2였고, 따라서 마이너스 2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6제곱을 하면 2가 되고 7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이런 꼴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6제곱을 하면 2가 된다는 것은 7제곱부터 다시 지금까지의 규칙대로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A 8승하면 A 제곱이 되니까 아까 나왔던 A 제곱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A 제곱, A 세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했더니 2가 나오니까 이 규칙대로 다시 7제곱은 A, 8제곱은 제곱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죠. 자, 그때까지 봤을 때 n승의 모든 성분의 합이 2가 된다고 했는데 이 행렬들 중에 모든 성분의 합이 2가 되는 애들이 누군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A 6승은 모든 성분의 합이 2가 됩니다. 단위 행렬은 모든 성분의 합이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A 6이 2가 된다는 것은 또 언제 2가 됩니까? A 6의 배수 12승, 18승 이럴 때 2가 되는 거죠. 자, 6의 배수는 배기하에 6의 배수는 몇 개 있습니까? 16개 있죠. 6의 배수가 16개입니다. 그런데 보기를 보세요. 이거는 이제 문제의 요령이 되겠는데요. 16개에서 20개 사이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6의 배수 말고 다른 경우에 만약 존재한다면 그들이 하나만 추가되거나 둘만 추가되거나 그럴 수 없죠. 뒤에 이게 반복해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A 제곱이 그런 수라면 A 7승도 그렇게 7승이 아니겠나. 8승도 나와야 되고 14승도 나와야 되고 많이 추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객관식 보기의 요령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의 배수가 16개 있기 때문에 정답 제일 큰 것도 20개밖에 안 되죠. 이 중에 무언가가 된다면 그것은 앞으로 최소한 16개가 또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일 수밖에 없고, 여기 나오는 아이들은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이 2가 되지 않는다는 걸 또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A 빼기 2. A의 성분의 합은 얼마죠? 1이네요. A의 성분의 합이 1이고 1에서 성분의 합이 2를 빼면 성분의 합 그냥 마이너스 1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A 세제곱도 마이너스 2니까 될 수 없고요. 이렇게 해서 아니란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1825번 더프 문제입니다. 두 행렬 A, B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일단 A의 거듭제곱과 B의 거듭제곱 그 규칙을 보면서 더하면 영행렬이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케일리 해밀턴 한번 써봅시다. 둘이 더하면 0이므로 1차항은 빵이고요. AD-BC가 1입니다. 그래서 A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따라서 4제곱하면 2가 됩니다. 4제곱하면 2가 되니까 결국 5제곱하면 A로 돌아오는 애죠. B는 A 플러스 D가 플러스 1이네요. B제곱 빼기 B. AD 마이너스 BC 플러스 1. 따라서 B제곱은 B 마이너스 2 행렬이고요. B 세제곱은 B를 곱하면 B제곱 빼기 B가 되고, B제곱이 B 마이너스 2이므로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B의 6제곱이 2가 되겠죠. B는 7제곱하면 B로 돌아갑니다. 자, A의 n승과 B의 n승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일단 n이 1일 때 A 플러스 B는 영역일이 아니죠. n1 탈락. A 2일 때 A제곱은 마이너스 2고요. B제곱은 B 마이너스 2입니다. 둘을 더한다고 생각하면 B 마이너스 2가 되고, B에서 2를 뺀다고 생각할 때 이 성분만 생각해도 4에서 2를 빼면 영역일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2일 때 탈락. n이 3일 때 A 3승은 여기다 A를 곱하면 마이너스 A겠죠. B 3승은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n이 3일 때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 2에 마이너스 1에 1 이렇게 생긴 거고, 단위 행렬은 1, 0, 0, 1이니까 뺀다고 해서 영역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계산할 필요 없어요. 4일 때 A 4승은 2이고 B 4승은 B 3승이 마이너스 2이므로 B 4승은 마이너스 B입니다. 얘랑 더해서 영역열 될 리가 없죠. n이 5일 때 A 5승은 A고 B 5승은 여기다 B를 곱한 마이너스 B제곱, B제곱 마이너스니까 2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자, 요거하고 둘이 더하면 A 더하기 2 빼기 B입니다. 성분 한 개만 생각해 보세요. A 요 성분과 2에 이 성분을 더하면 2가 될 텐데 4를 뺀다고 해서 0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5도 탈락입니다. 6일 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 주기가 6바퀴 되지 않습니다. 자, A 6일 때 A 6은 얼마죠? A 6승 A 제곱인가요? 자, 세제곱이 마이너스 2였고 A 6승은 A 제곱이죠. A 제곱은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 다음에 B의 6승은 2였죠. 둘이 더하면 영역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값 n은 6입니다. 1826번 A의 n승 B의 n승 곱하면 A가 되는 50이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라. 마찬가지 A 켈리 밀턴을 써봅시다.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1입니다. AD 빼기 BC 플러스 1 A 제곱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A 세제곱은 마이너스 A 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제곱은 A 플러스 2가 되어서 세제곱하면 2가 되기 때문에 4제곱부터 해서 다시 A로 나오는 애. 그 다음 B제곱에 A 플러스 D가 빵입니다. 그리고 AD 마이너스 BC가 마이너스 1입니다. B제곱이 2입니다. 즉 B를 세제곱하면 B가 된다는 얘기죠. 자, 같은 거듭제곱을 해서 곱하기 했더니 A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B는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A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A는 얘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단위 행렬을 만들어주면 A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A의 n승이, 자, A의 4제곱이 첫 번째로 처음으로 A가 되고 그 다음으로 A가 되는 것은 세제곱이 2이므로 결국 A는 4 더하기 3K꼴 해야 A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B의 제곱이 2고 B의 4제곱이 다시 2고 해서 B의 2m꼴은 2가 됩니다. 그런데 요렇게 생긴 애랑 곱하여 A를 만들어야 되니까 4 플러스 3K가 결국 2의 배수가 되면 되는 것이죠. 4 플러스 3K가 짝수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가 짝수면 되겠죠. 4는 어차피 짝수니까 3K가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K가 짝수면 됩니다. K가 짝수가 되게 하는 5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니까, 자, K는 0부터 해서 점점점 해서 50 이하가 되려면 46, 14까지 하면 42에 4 더하면 46, 50까지입니까? 그러면 16 안 되죠. 14까지만, K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4까지만 가능합니다. 0부터 14까지의 짝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0부터 14까지의 짝수의 개수. 그러면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7은 7개에다 0을 더하면 8개, 자연수 n은 8개 있겠습니다.
1827번 터프 문제입니다. 자, A에 n 플러스 1이라는 걸 정의하기를 P 곱하기 A의 n, 마치 이제 점화식처럼 이렇게 설정했네요. 전 단계에다가 P를 곱하여 이렇게 만든다. 행렬도 일종의 수열처럼 만들었네요. A의 2026이라는 것은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A2를 만들어 봅시다. A2는 P 곱하기 A입니다. 이 둘을 바꾸면 안 되죠. 교환 법칙이 적용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자, 8 더하기 3, 3은 9, 17. 4 더하기 3, 7. 2 빼기 6, 마이너스 4. 1 빼기 2,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규칙을 보기가 좀 어렵네요. A3을 확인해 봅시다. A3은 다시 P에다가 A2를 곱해야 됩니다. 한 개 더 해보고 그 다음 검산도 해보도록 하죠. 34 빼기 21. 오호, 뭐 이상한 게 나옵니다. 17 빼기 7. 마이너스 8 더하기 3. 마이너스 4 플러스 1. 지금은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한 개 정도 더 하고 규칙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쓸 예정입니다. P, A, 3. (26에) 30을 빼 마이너스 4. 13 빼기 30.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9. 마이너스 5에 플러스 3. 자, 지금 봤는데 어떤 규칙이 있나요? 딱히 안 보입니다. 자, 문제는 2,2 성분인데 2,2에만 한번 주목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보기를 한번 봤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요거는 어떤 규칙이 나올 것 같아요. 한 개 정도는 더 곱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P에다가 앞에 A4. 그래서 2,2만 한번 봅시다. 2,2는 이렇게 해서 정리된 거죠.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 1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다음에 1이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알 수 없네요. 1이 나왔다고요? 규칙이 좀 더 가면 규칙이 나올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해봅시다. 딱히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P 그 다음에 A5를 안 구했군요. 구해야죠.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에 플러스 6 4 맞죠? 마이너스 17에 4에 마이너스 7에 1. 자, 마이너스 34에 플러스 21. 정말 뒤죽박죽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3이 나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나름의 규칙이 보이네요. 17이었는데 마이너스 17 나왔고 13이었는데 마이너스 13 나왔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17 플러스 마이너스 10. 오호, 규칙이 보이긴 하네요. 이제 8 빼기 3은 5. 4 빼기 1은 3. 자, 굉장히 카오스에 빠진 줄 알았는데 규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17이 분명히 마이너스 17로 나왔고 마이너스 4인데 4로 나왔고 7이었는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인데 1이 나왔었습니다. 즉 A5는 A2에 마이너스 붙인 음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다음 A6는 A3 행렬에 마이너스 행렬이 되네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A5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A5가 마이너스 A2네. 그러면 A6 행렬은 마이너스 A3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는 게 규칙이군요. 자, 그러면 A의 2026이라는 것은 우리가 A1부터 A4까지, A4가 아니고 A4 맞죠? A1부터 A4까지죠. A4까지가 뒤죽박죽 나오다가 A5부터 이렇게 음의 행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4개씩 나오는 거니까 A의 2026의 성분을 알고 싶다는데 2026은 4로 나눈 나머지가 2죠.
4로 나눈 나머지가 2라는 것은 A2 행렬과 그 성분이 완벽히 일치하거나 아니면 음의 부호가 붙었을 것이다 라는 걸 잠시 멈추고 A4도 그랬죠. A4도 그러니까 A4도 A1 행렬의 마이너스였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1, 2, 3까지 갔다가 4가 다시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정합니다. 이건 4로 나눈 나머지가 아닙니다. A1, 2, 3 갔다가 A4부터 A1 행렬에 마이너스가 붙는 이런 꼴로 나오기 때문에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즉 2026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 2, 6 각자리 수의 합이 10이므로 나머지가 1입니다. 즉 이 수는 3K 플러스 1꼴의 수이기 때문에 A1과 그 행렬 성분이 유사하여야 하고 대신에 1에서 6까지 갈 동안 A1부터 A6까지 갈 동안은 완벽히 같은 건 아니고 부호가 반대였는데 다시 A7이 되면 이건 A1과 완벽히 같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 우리가 6개를 주기로 보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편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2026을 6으로 나눈 나머지로 생각해보면 더 편리할 수 있다. 2026은 6으로 나눈 나머지가 6 곱하기 6, 38, 6, 38, 6, 6이 36 하고 2가 남습니까? 2337로 가야 되겠습니다. 2022에 4가 남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6K 플러스 4꼴의 수가 되고 즉 A4와 일치해야 된다. A4는 마이너스 A다.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2,2의 성분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저도 27번을 전혀 풀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접근하다 보니 약간 뺑뺑 도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설명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하지 못한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뭐 접근하는 방법들을 오히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편집하지 않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1828번 덮은 문제입니다.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해서 행렬 B 4제곱 곱하기 A 8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자, 같은 지수가 아니네요. B 4제곱 A 8제곱. 만약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면 그렇다면 B 4제곱 A 8제곱 같은 것은 B 4제곱 즉 BA의 4제곱 해놓고 A 4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었던 거죠. B 4제곱 A 4제곱을 BA의 4제곱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곱셈에서의 교환 법칙이 성립했어야 되는데 이걸 먼저 확인해 봅시다.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좀 굉장히 복잡하고 계산량이 많아지는 문제일 수 있는데 아마도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A 곱하기 B인데 자, B는 앞에 스칼라배 실수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실수배는 나중에 해도 괜찮죠? 그래서 2, 0, 1, 1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거기다가 2분의 1배 해도 된다는 법칙. 그 다음 이 행렬을 곱셈을 해 보시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빵 마이너스 2에 2분의 1배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2입니다. BA도 해봅시다. 마찬가지 2분의 1은 앞에 빼놓고 이렇게 자, 마이너스 2 빼기 빵 마이너스 2 2분의 1배 하면 똑같습니다. 똑같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의도성 있게 잘 출제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 AB와 BA가 같기 때문에 특히나 마이너스 2로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쓸 수 있고 BA가 마이너스 2이므로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2입니다. 따라서 A 4제곱이 되고 자, 결국 얘는 A 4제곱에 대해서 알아봐라 라는 문제가 됩니다. A 제곱은 4, 2 더하기 1은 3, 빵, 1. 그러면 A 4제곱은 제곱을 2번 곱하면 되겠습니다. 16, 12 더하기 3, 빵, 1.
그래서 4제곱의 모든 승분의 합은 32. 정답은 3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행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